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내년 초 14만 달러 가능성 시사 프랙탈 대칭 분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 트레이딩 샷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내내 명확한 상승 채널 안에서 거래되면서 2023년 11월에 관찰된 것과 유사한 강세 패턴을 만들어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샷은 비트코인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10만 달러 부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곧 이 레벨을 돌파해 2025년 초까지 14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는 2024년 8월과 2023년 8월의 저점 사이에 눈에 띄는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시기 모두 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추세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잠시 하락한 뒤에 컵 패턴을 통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다지기에 이은 상방향 돌파를 알리는 신호로 종종 축적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일일 상대 강도 지수는 이 강세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면서 하락 모멘텀 약화와 이 잠재적 반전 가능성을 암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이제 상승 채널 패턴과 함께 강세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이는 강력한 상방향 모멘텀, 그리고 2024년 3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이어진 것과 유사한 구도를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와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2023년입니다. 작년에 차트 패턴이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도 유사하게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 오렌지색입니다. 근데 이 색을 지금 51선이 하락을 하면서 축적을 하고 이걸 다시 돌파하는 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락했다가 다시 상향 돌파하는 이 흐름들이 한번 나와줬고 크게 상승이 지금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패턴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채널로 이렇게 계속 상향 방향으로 지금 가격을 모아가는 흐름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시 나오는 이 흐름들이 과거처럼 또 반복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하는 가격은 지금 14만 달러를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치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또 봐야 될 게 지금 MACD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단기 약세 모멘텀을 시사했지만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은 강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프랙탈 대칭은 2024년 8월 저점으로부터 2.0 피보나치 확장선을 테스트한 후 3.0 피보나치 수준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2025년 2월까지 14만 달러 부근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조건, 수요 공급 균형과 ETF 유입이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달성을 하려면 이런 핵심 조건이 만족이 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단기 보유자 수요와 장기 보유자 공급의 균형에 달려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은 현재 328만 비트코인에 근접했고
이는 과거 강세장 정점에서 관찰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도 줄어드는 게 필요한데요. 비트파이넥스는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장기 보유자 공급이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이를 흡수할 현물 수요가 부족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거를 했고,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수요는 이 공급을 흡수해야 가격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 유입이 열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ETF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달성을 촉진할 주요 촉진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퍼코의 연구 책임자 파디 알부 알파는 ETF로 추가 유입된 1만 비트코인마다 가격이 약 2.2%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108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가 약 19억 달러를 추가 유입해 2만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10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6만 7,6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유입을 기록하면서 기관의 관심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오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부채 해결책 될까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경제 분석가인 FFTT LLC의 설립자인 루크 그로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은 새로운 오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부채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보지 않고 과거 1973년 서부 가격의 400% 급등 사례와 비교하면서 심층적인 전략적 의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 미국이 근본위제를 이제 포기한 뒤에 석유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를 언급했으며, 당시 미국은 석유를 통해 이제 재정 적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석유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서의 자본 유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 국채에 대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 트렌드 알트코인 관심 급등 2021년 최고치 근접이라는 기사입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알트코인에 대한 검색 관심도가 100점 만점 중에 88점으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알트코인 시즌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의 승리 이후 11월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단기 데이터에 따르면 검색량은 11월 30일 100점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비트코인 검색량도 100점에 도달했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85,000달러까지 치솟은 후에 11월 22일 10만 달러에 근접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과열된 시장인지 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인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 타이거 리서치 기사인데요. 전체적인 어제 일어났었던 비상경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전망한 기사입니다.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산 보호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주목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은 국가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과 이 디파이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거래 환경과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빗서미나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해외 이전 가속화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수의 그 주요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긴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넥슨의 블록체인 부분 넥스페이스는 아부다비로, 클레이튼과 라인핀시아의 카이아 재단은 이 싱가포르로,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두바이로 이미 거점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이 정치적 리스크를 피해서 블록체인 산업의 우호적인 국가들로 이전을 선택했는데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안정적인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국내는 손실이죠.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국내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정치 환경이 빨리 안정화가 되고 규제가 좀 더 명확화돼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다시 한번 또 부흥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연준 의장 파월,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라는 기사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CNBC 앵커 앤드류 로스 소킨과의 대화에서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금과 유사하지만 가상적이고 디지털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고,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미국 달러와 경쟁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과 경쟁하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비트코인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완화된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한 발언은 그의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이전보다 변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투자 내러티브가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고요.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프 박은 파월의 발언에 대해 이제 비트코인 투자 사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 2024년 현재 파월, 레리 핑크, 드러켄 밀러 같은 금융 및 투자 리더들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비트코인과 기존 투자 자산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 전통 금융계 인사들이 이렇게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시각들은 더더욱 이 암호화폐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플 2024년 마지막 XRP 대규모 매도 준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리플이 2024년 마지막 XRP 매도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1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대규모 XRP 매도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핀볼드에 따르면 12월 초 총 10억 XRP를 에스크로우에서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 2억 XRP를 리플의 회계 계정으로 이동시키며 매도를 준비 중이고, 이는 총 5억 2,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XRP는 원래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시장에 지금 있는 것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제 판매되는 금액이 2024년 최대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개당 가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가격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오히려 조정이 올 가능성,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정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크죠. 이더리움의 투자가 이제 매력적인 4가지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어제 상승세가 그나마 조금 나왔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번스타인의 가우탐 추근이는 디지털 자산 부분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이 이더리움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TF와 스테이킹 수익의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추가니는 이더리움 관련 상장지수 펀드의 모멘텀 또한 수요 증가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현재 규제 제약으로 ETF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 해당 수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테이킹 수익이 제공되면 이 ETF 펀드가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펀드에서 추가 이익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또 꼽고 있습니다. 총 예치 자산 기준으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내년부터 서서히 신용카드 거래 대체라는 전망인데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회사인 안데르센 호로비츠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통합, 토큰화 활용 사례,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부분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들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AI는 AI 에이전트로 구동되는 지갑, 타종화된 자율 챗봇, 개인 증명 솔루션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최소 3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기업들과 프로토콜들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송금에 적합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일상적인 신용카드 거래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도 수수료가 들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보다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수수료가 훨씬 더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확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틴 누구도 비트코인 사용 금지할 수 없다. 푸틴도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의 밝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에서 웹3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디지털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달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암호화폐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다른 그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